네, 글로벌 마켓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퍼져 있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중국 주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급등은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점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점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사실 지난주와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주요 매크로 요인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을 크게 흔드는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 이 발표가 많이 여러 됐었는데요. 일단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데이터가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였는데 이 부분이 전월 대비했을 때 약 1.2% 상승, 그다음에 전년 대비했을 때 8.5% 상승하면서 1981년 이후에 사실 가장 높은 좀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발표 당일에는 급락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전에도 이미 우리가 한 차례 시장의 하락을 겪었었고 바로 오늘 밤 같은 경우에도 또 재차 하락하는 모습들 그렇게 연출이 되고 있었고요. 사실 이 단순히 이제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유엔 식량농업기구라는 쪽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3월에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 1990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라는 데이터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3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젯밤에 가장 중요했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에 3년 내 최고치 2.78%를 넘어서 2.82%까지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재차 좀 더 깨는 그런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 봉쇄가 조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중국의 도시 봉쇄는 이제 우리나라 수준의 그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실 집 밖을 나가기 힘들 정도인데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28일부터 지금 봉쇄가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제 주중에 일부 좀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뭐 일부 해제가 되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지금 상하이의 광저우에서도 지금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강력한 봉쇄에도 지금 중국의 확진자 수가 좀 큰 폭으로 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의 또 경기 둔화 우려를 좀 키우고 있고요. 특히나 좀 테슬라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장이 좀 중국에 있는 만큼 지금 글로벌 공급망 역시도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좀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을 했다라는 주장들이 여러 나오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올라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러시아 수출 물량에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중국의 또 수요 둔화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치지 않고요. 유가라던가 옥수수, 밀 이런 상품 가격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기업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번 주 그 엔비디아가 거의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었는데 지난 수요일날 이제 반등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뭐 그래픽 카드인 GPU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이나 신규 PC 수요의 좀 둔화, 국채금리 급등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 대형 기술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들고 계신 기업들이기도 하고 많이 거래도 일어나기 때문에 좀 수요일 한 차례는 한숨 돌리긴 했었지만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재차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기업이 엔비디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영향이 좀 퍼져 있는 시장인데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략을 좀 든든하게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좀 내놓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의 매크로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서는 만큼 개별 기업들, 개별 섹터의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델타항공이 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가장 높은 예약률을 이뤄냈고요. 특히나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2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언급하면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 쪽, 호텔, 크루즈들 관련된 기업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JP모건이나 웰스파고는 좀 일부 실적을 하회하는 데이터를 발표했고요. 반면에 모건스탠리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금융주 쪽도 역시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예정될 기업들 몇 가지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18일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코카콜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일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로키드 마틴, 그다음 20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 ASML과 램리서치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21일 같은 경우에는 TSMC와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AT&T, 22일에는 버라이즌까지. 주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유틸리티 쪽, 그다음에 주요 소비재, 그다음에 일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련된 섹터와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 발표 기업들 잘 기억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때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중국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